승소 판결문을 들고 채무자 재산을 조회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회된 재산이 없습니다. 분명히 아파트가 있던 사람인데 어느새 소유자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등기를 떼보니 이전받은 사람은 채무자의 동생이었습니다.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은 내가 돈을 달라고 도촉하기 시작한 직후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없으니 이제 끝난 건가? 아닙니다. 여기서 포기하시면 상대가 설계한 가본대로 끝나는 겁니다. 법은 이런 상황을 위한 무기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빼돌린 그 거래 자체를 취소시키고 부동산을 채무자 명의로 되돌려놓는 제도, 바로 상위 취소입니다. 안녕하세요. 건설부동산 채권추진 전문 정인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권 회수의 마지막 카드, 상위 취소를 5가지 판단 기준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내 사건이 되는 사건인지 안 되는 사건인지 스스로 가늠해볼 수 있는 틀이 잡히실 겁니다. 먼저 이 제도가 뭔지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는 상태에서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재산을 타인 명의로 넘겨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재산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도적으로 빼돌린 상황이죠. 사행행위 취소는 이 처분행위 자체를 법원이 취소하고 재산을 다시 채무자 명의로 원상에 회복시켜서 채권자가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재산이 없다는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 재산이 어떻게 없어졌는가를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없어진 과정이 비정상적이라면 되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송이 아무 사건이나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첫 번째 기준입니다. 내 채권이 언제부터 존재했는가? 상해 취소가 인정되려면 내 채권이 재산 처분보다 먼저 존재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인지는 이미 존재하는 채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재산을 빼돌린 당시에 채권자가 아예 없었다면 해칠 채권자도 없었던 거니까요. 그런데 실제 재판에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형식적으로는 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계약관계나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가까운 시일 내에 채권이 발생할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이라면 보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차 종료가 임박해서 보증금 반환 채권이 곧 발생할 경우, 보증보험 사고가 임박해서 부담금 채권이 곧 생기는 경우, 이런 상황에서 채무자가 아직 채권이 발생하기 전이라는 틈을 노려서 재산을 빼돌렸다면 그 채권자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채무자들이 노리는 게 바로 이 타이밍의 틈새인데 법원이 그 틈새까지 막아놨습니다. 자, 두 번째 기준, 채무자가 정말 무자력 상태인가? 이게 상해 취소의 가장 중요한 주의입니다. 단순히 재산을 빼돌렸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빼돌린 것 때문에 채무자가 전체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됐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아파트 하나를 팔았어도 다른 재산이 충분하다면 채권자를 해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무자력은 처분 행위 당시뿐만 아니라 재판이 끝날 때까지 유지가 돼야 됩니다. 소송 중간이라도 채무자에게 새로운 재산이 발견되면 그 재산을 집행하면 되지 않느냐가 되면서 취소로 보호할 필요성이 사라집니다. 그럼 이 무자력은 누가 입증을 해야 할까요? 채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 재판에서 승패가 갈리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판결문 같은 집행 권한이 있다면 재산 조회 제도로 비교적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 도중에 관공서의 부동산 내역, 금융기관의 거래 내역, 세무서의 체납 자료 등 다양한 경로로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드러내야 합니다. 이 작업이 상해 취소 소송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다만 채권자에게 유리한 강력한 법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제3자한테 이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해 행위로 추정합니다. 거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부동산을 빼돌렸다. 법원도 그걸 정상 거래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 기준, 재산을 받은 사람이 알고 있었는가? 상해 취소는 채무자가 재산을 넘겼다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재산을 넘겨받은 상대방, 법률 용어로는 수익자가 이 거래가 채권자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가 문제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정상가에 산 선의 매수인까지 재산을 뺏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채권자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한 구조가 나옵니다. 입증 책임의 전환입니다. 채무자의 무자력이 인정되고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재산을 빼돌린 것이 드러나면 수익자의 악의는 일단 추정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수익자인 피고가 나는 상해인지 몰랐다를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알았을 것이다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람이 몰랐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재판에서는 수익자의 선악의를 무엇을 보고 판단하느냐? 반복적으로 문제되는 요소가 3가지 있습니다.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거래가 정상 절차를 거쳤는지, 매매라면 대금이 시세에 맞는지, 가족 간 거래, 급하게 진행된 계약,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 이 3가지가 겹치면 몰랐다는 주장은 사실상 설 자리가 없습니다. 동생한테 독촉 직후에 시세 반값이 넘겼다. 법원에서 그 해명을 믿어줄 판사는 없습니다. 네 번째 기준, 제소기간입니다. 상해 취소는 아무 때나 낼 수 있는 소송이 아닙니다.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상해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이 기간을 넘기면 아무리 내용이 타당해도 소송 자체가 각하됩니다. 의외로 여기서 기회를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안 날로부터 1년이 문제인데요. 등기부를 떼보고 분노만 하다가 알아본다고 시간을 보내다가 1년이 지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빼돌린 정황을 인지했다면 내가 언제 알았는지, 그걸 뭘로 입증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정리하면서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5번째 기준, 형식이 정상이어도 예외가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이나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처럼 겉으로는 완전히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로 넘긴 건데 어떻게 하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전부가 아니라 상당성을 넘는 부분만 상해 행위로 판단됩니다. 정상적인 범위의 재산 분할을 인정하되 그 범위를 넘어 채권자를 해야 할 정도로 과도하게 인정된 부분만 취소 대상이 되는 겁니다.
빚이 산더미에 쌓인 사람이 이혼하면서 전 재산을 배우자에게 몰아줬다면 그 과도한 부분은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 이번 내용을 4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재산 없음이 끝이 아닙니다. 재산이 어떻게 없어졌는지를 과정을 봐야 합니다. 독촉 직후의 이전, 가족 명의로의 이전, 헐값 거래 이런 정황이 보이면 상해 취소를 검토할 사건입니다. 둘째, 승부처는 무자력과 거래의 비정상성입니다. 이 2가지가 드러나면 수익자의 악의까지 추정되면서 사건이 빠르게 정리됩니다. 특히 유일한 부동산의 처분은 그 자체로 상해가 추정됩니다. 반대로 이 부분의 입증이 부족하면 기각 위험이 커집니다. 셋째,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회 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사회 행위일로부터 5년. 이 소송은 고민할 시간을 넉넉하게 주지 않습니다. 정황을 인지한 순간부터 제소기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넷째, 방향 판단부터 하셔야 합니다. 확보된 자료를 놓고 사회 취소로 갈 것인지 아니면 숨겨진 다른 재산을 추적해서 압류를 갈 것인지 이 판단이 서야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보인다면 분노할 일도 포기할 일도 아닙니다. 되돌릴 수 있는지를 계산할 일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댓글이나 연락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현우 변호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